안녕하세요. 축진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비르츠라는 미드필더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비르츠가 자주 결과를 내는 상황들, 그리고 비르츠가 어떤 능력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지, 그리고 비르츠 하면 덕배의 대체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케빈 더브라이너하고 제가 느끼기에 어떤 게 다른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비르츠의 스탯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순수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르츠가 리버풀 오피셜이 뜨거나 희위고가 뜨면 리버풀 내에서 비르츠가 어떻게 활용될지도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르츠의 장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르츠의 경기들 몇 개를 봤고요. 그리고 비르츠의 터치만 모아놓은 영상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주로 어떤 모습들이 나오나 봤는데요. 일단 지금과 같은 장면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비르츠의 터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켓 공간, 그러니까 상대의 수비 줄 사이로 들어가서 공을 받아주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 공간으로 들어가서 약간은 공 있는 사람 쪽으로 한두 발짝 정도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저렇게 등진 상태에서 공을 받는데요. 이 공을 받을 때 비르츠는 계획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미리 주변 확인해 놓고 돌아설 수 있는 만큼의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공을 잡아놓을지, 혹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잡지 않고 바로 돌려야 되는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저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포켓 공간이라고 하는 건 현대 축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지죠. 왜냐면 만약에 리버풀로 간다고 했을 때도 리버풀이 리그에서는 강팀의 지위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려앉아서 수비할 때가 많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런 수비벽 사이에 틈새 공간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리그 강팀에서 뛰는 선수에게는 이러한 포켓 공간을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3-24 시즌에 필포든이 저런 것들을 되게 잘했고요. 그 시즌에 포든이 로드리와 함께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죠. 어쨌든 이런 능력은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비르츠가 잘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또 많이 나왔던 장면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비르츠가 탈압박 능력, 드리블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해서 끌어당기고 사이드 오픈하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크랙,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균열을 내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비를 피해가지 않아요. 수비 있는 쪽으로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합니다. 당연히 뺏길 확률도 늘어납니다. 이게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이긴 한데요. 거기서 통한다면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 장면처럼 측면 수비까지 자신에게 흡수시켜서 왼쪽에 있는 인카 피해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비르츠가 레버쿠젠에서는 주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에 나왔는데요. 또 왼쪽에서도 공을 가지고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른쪽 윙백인 프림퐁한테 이렇게 전개해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비르츠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선수에게 오픈을 잘해준다. 그리고 일반적인 오픈이 아니라 자신한테 수비 끌어당기고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 오픈된 공을 받는 선수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르츠가 팀에 들어간다고 하면 측면 공격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냉정하게 비르츠가 피지컬이 좋은 편은 아니죠. 키도 작은 편이고 몸도 마른 편입니다. 당연히 비르츠가 깡 힘싸움에서는 이기기 쉬운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비르츠는 몸을 부딪히는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두 명이 한꺼번에 피지컬적으로 컨택할 때 저런 상황에서 다리 사이로 공 넣어버리고 전진을 한다든지, 또 속도를 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줄여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의 열쇠를 약간 개인 능력 내지는 재치 같은 걸로 극복을 합니다. 톰과 제리라는 만화 아시나요? 너무 옛날 만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또 재밌게 봤거든요. 비르츠가 거기서 약간 제리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라나? 어쨌든 톰과 제리에서 제리가 떠오르게 만들었던 비르츠입니다. 그리고 이 비르츠는 가감속 사용하는 드리블을 아주 즐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르츠도 이 드리블하는 리듬이 툭툭탁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런 리듬을 사용하는 선수가 저는 도쿠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쿠랑 비르츠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쿠가 사용하는 드리블이 툭툭 한 다음에 전기 감전된 것처럼 찌릿한 다음에 뚫잖아요.
근데 비르츠는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더 부드럽고 그 동작 자체가 한 동작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면서 같이 말하면 너무 좋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느낌을 말씀드려보면, 도쿠는 소리로 말했을 때는 톡톡 찌릿 이런 느낌이라면 비르츠는 쑥쑥쑥 이런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비르츠도 이 속도를 바꿔가며 드리블하는 걸 잘하고요. 도쿠와의 차이는, 도쿠는 왼쪽 측면에서 전진하는 방향이 골대 쪽이라 어느 정도 방향이 일정한데, 비르츠는 경기장 중앙에서 공을 잡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과 각도를 활용해서 드리블을 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장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비르츠가 앞쪽으로 가다가 무릎을 크게 한번 땅에 찍어요. 그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비르츠가 이제 속도를 쓰겠구나 하고 발을 넓게 벌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랑이가 벌어지니까 비르츠가 거기다가 공을 넣고 나가버리는 장면입니다. 즉, 이 비르츠의 속도 변경 때문에 수비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반응하면 비르츠는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선수라는 거죠. 그리고 비르츠가 더블라이너의 대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블라이너도 본 입장으로서 제 느낌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덕배만큼 파워가 좋거나 발목 힘이 센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배, 비르츠 둘 다 천재고 약간은 다른 유형의 천재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덕배의 대체자를 비르츠로 얘기했던 건 유형이 같아서라기보다는 어떤 비르츠의 포텐셜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둘의 공통점이라고 봤을 때는 패스 강도의 조절이 저는 기가 막히다고 봤어요. 덕배 말할 거 없죠. 여태까지 충분히 증명했죠. 비르츠 역시 동료들이 뛰어갈 때 패스의 강도를 잘 맞춰줍니다. 하지만 슈팅에서의 파워는 덕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덕배는 발목 힘이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슈팅 시 파워, 그리고 볼에 실려있는 힘 같은 거, 볼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덕배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블할 때의 힘도 덕배가 더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덕배가 전성기 때는 이 오프더블 움직임도 예술이었거든요. 그리고 선수를 자신한테 달아놓고 거기서 속도나 힘을 붙여가지고 앞으로 뛰는 능력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비르츠는 아직 그 정도까지 스트렝스가 성장하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공을 밀고 30m를 뛴다고 했을 때는 덕배가 마지막까지 힘이 조금 더 남아있는 선수가 될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대신에 비르츠가 아기자기함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간이 제한된 그런 협소한 공간에서 양발을 사용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아무래도 덕배에 비해서 체구가 작다 보니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능력들은 더 괜찮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르츠가 슈팅 시에 다양한 구질로 슈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아차는 슈팅, 다이렉트 슈팅, 또 공을 깎아차는 슈팅, 여러 가지 슈팅을 구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끝을 이용해서 반박자 빠른 슈팅하는 것도 비르츠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골키퍼 키 넘기는 로빙 슈팅의 정확도도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덕배만큼 파워 슈팅을 구사하는 건 아니지만 센 슈팅만 득점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슈팅 스킬이 있어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항상 방법을 찾을 줄 아는 선수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 부분에서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진짜 귀신 같은 패스각을 본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팀 선수가 어디 있는지 미리 확인해 놓고 거기로 패스를 주는데, 이 패스의 강도가 진짜 예술입니다. 저는 좋은 미드필더와 나쁜 미드필더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 패스를 줄 때 나를 생각하냐, 공을 받는 선수를 생각하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좋은 미드필더들은 공을 받는 선수를 생각해서 강도 조절 잘하고 여기서 어떻게 다음 동작이 쉽게 이어질지 그런 것들을 고민한 다음에 주거든요.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웨데고르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선수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비르츠가 그렇습니다. 우리 팀 선수가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최적화된 강도로 패스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난 줬으니까 됐어, 이런 식의 패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비르츠는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의 패스는 당연히 잘하고요. 달리고 있는 상황, 상대가 붙어 있어서 새가슴처럼 가슴만 이렇게 튀어나온 상황, 밸런스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패스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비르츠를 주목하는 이유가 되겠죠.
또 스탯으로 한번 데이터적으로 접근을 해볼 건데요. 먼저 슈팅 부분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수치는 풋몹에서 가져온 거고요. 리그에서 동일 포지션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저는 모든 걸 90분당 수치로 환산을 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바가 끝까지 갈수록 리그에서 상위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일단 비르츠가 90분당 예상 득점 값이 0.36이에요. 근데 실제 득점은 0.38이라서 XG 이상은 넣어주는 선수다. 그러니까 빅찬 스미스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난사가 없다는 거고 효율적인 슈팅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 스탯인데요. 패스 스탯은 90분당으로 환산했을 때 크로스 부분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수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90분당 어시스트 0.46개, 뭐 두 게임에 하나 정도는 어시스트 한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그 최상위입니다. 90분당 성공한 패스의 개수 50개, 이건 그냥 리그 단독 1위고요. 롱패스의 정확도 70.8%, 이것도 리그 상위 10% 정도 됩니다. 롱패스 정확도가 70% 이상이면 정말 높은 편입니다. 어쨌든 비르츠가 크로스를 제외하고는 뭐 전진 패스나 롱패스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비르츠가 아까 제가 더브라이너에 비해서 아기자기한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리블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90분당 드리블 성공 횟수가 3.13회입니다. 리그 상위 5%의 그런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요. 90분당 터치 수도 86.9회. 이건 그냥 리그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사실 이 터치 스탯은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팀이 주도하는 팀일 때는 터치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뭐 카운터가 중심이다, 선수비 후역습을 하는 팀이다, 그럴 때는 터치수가 줄어들겠죠. 단순히 이 터치수가 많다 해서 실력이 좋다 라고 표현할 수 없는 스탯이고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비 스탯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공중볼 경합과 공중볼 경합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볼 경합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르츠가 피지컬이 좋은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은 시도도 잘 안 하고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세 번째 볼 경합 성공이라는 게 6.19회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르츠가 공중볼 경합은 잘 안 하지만 지상에서 경합에서는 꽤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비적인 거는 사실 비르츠에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비르츠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육각형 스타일의 미드필더 뭐 이런 느낌보다는 게임 체인저 느낌으로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르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만약에 비르츠가 프리미어리그로 온다면 성공적인 영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